안녕하세요. 타신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타신 채널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25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12월에 주어지는 좋은 운들과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선택하실 때 가급적 본인이 12월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고르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부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타신 또한 기원합니다. 카드를 선택하기 전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현재 복잡한 마음과 여러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4장의 카드 중 2장을 선택하여 모두 들어보신 후 그중 더 마음에 와닿는 선택지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1장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의 신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자, 오늘 주제 12월에 보이는 미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늘 그래왔듯이 우리 1번 시청자분의 과거를 잠시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청자분께는 56개 화산녀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카드를 뽑으면서 제가 본 거는요, 25년에 어떠한 일들을 좀 많이 겪게 됐었는가를 좀 보는 괴입니다. 자, 요거는 나그네를 의미하는 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떠한 이동이나 떠남,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자리를 상징하죠. 따라서 우리 1번 시청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2025년에 계속 자리가 흔들리고 멈추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1번 분들의 대다수가 직장, 인간관계, 생활 패턴, 재정이나 어떠한 목표, 뭔가를 안정적으로 붙잡으려 해도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흐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이동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이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사가 아니더라도 자리가 옮겨지거나 역할이 바뀌거나 이 갑작스러운 상황의 전환처럼 계획에 없던 이동이 반복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1번 분들이 참 마음이 정말 가만히 있을 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또한 이 주변 환경과의 충돌도 굉장히 많았을 걸로 좀 보여져요. 이 화산녀 자체는 낯선 땅에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괴거든요. 따라서 25년이 이 사람들 때문에 예민해지고 조심해야 하는 일이 참 많았던 해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안정의 부재와 외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착이 되지 않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 삶이 임시처럼 좀 느껴지는 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민함과 피로도 같이 왔을 것이고 그래서 항상 도움 없이 혼자 버티는 느낌이 좀 많았던 그런 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다가오는 것들을 좀 하나둘씩 살펴보기 위해서 일본 분들 참 바람잘 날 없었다 이런 게 딱 떠오르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산녀가 의미하는 것이 내가 참 자리를 정착하고 싶어도 내 뜻처럼 안 된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는 건데요. 목의 2번과 화의 기룡, 1번의 미룡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보니까 우리 일본 분들이 포기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짜증도 많이 났겠지. 정말 절망과 상실감도 컸겠지. 그쵸? 저는 다 압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의 상황을 좀 돌아보면 우리 일본 분들 내가 좀 막히는 상황이 있고 답답하더라도 늘 그것을 뛰어넘는 계획을 생각해왔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의 상황이 정말 답답하던 안 풀리던 또 뜻대로 되지 않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과 노력이 보여집니다. 이건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살면서 배우는 문화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이름과 내 상황을 걸고 책임을 진다라는 것 태도는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따라서 내 상황을 책임지려고 노력을 했던 분들이 많다. 자,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방향성을 또 찾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여정이 보여집니다. 일본 분들 중에 아마 지금도 새로운 방향으로 또 모색을 해서 이미 나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왜? 우리 일본 분들은 미래적인 계획을 계속 꾸준히 생각하는 분들이다.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우리가 25년도에 계속 뜻대로 잘 안 됐잖아요. 뭔가 계속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답답했을 거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 혹은 풀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이 안 나거나 좀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묵묵히 쌓아만 오는 분들 전 그런 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왜? 상황은 반드시 언젠가 내가 계속 이렇게 굴러가는 흐름과 시스템으로 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릴 거예요. 정말 풀려요. 그러나 그 과정에 스트레스가 갑자기 한 번에 빡 하고 터질 겁니다.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싸워만 왔던 분들은 한 번에 팍 터져서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물건이라던가 상황 거기에서 내가 터져버리면 우리가 갑자기 밥상을 확 엎는 것처럼 세상에 오만 가지가 짜증이 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불의 고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불의 고리가 왔을 때 우리 일본 분들이 본인만의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일본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본 분들께서 2025년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좀 있는가, 2025년 남아있는 12월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또 가지게 될 좋은 운은 무엇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카드 살짝 좀 정리하고 좀 볼게요. 보통은 계속 깔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계속 새롭게 꽂고 싶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2025년 이제 남아있는 12월에 어떠한 운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의 진룡이 나왔어요. 장애물을 넘어간다, 돌파한다, 부시고 밀고 나간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자, 우리 일본 분들이 지금 내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얼른 생각하십시오. 있다면 지금이고 없다면 앞으로 놓여지는 장애물을 내가 돌파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 화의 1번입니다. 자, 요거는 내가 뭔가를 결심을 하고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전제적인 상황이 첫 번째, 장애물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돌파를 하게 됨으로써 내가 뭔가를 이루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이 내 감정을 얘기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수의 9번은 내 감정이 너무나 풍족하고 자유롭다는 겁니다. 뭔가 해방이 된 느낌이 큽니다. 뭔가를 얻어서 좋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 발목을 붙잡던 상황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마음이 좀 편안하고 날아갈 것 같다. 굉장히 가볍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결과의 카드로 나왔습니다. 감정. 우리 1번 분들의 감정이 결과에서 이렇게 뭔가 좀 만끽한다, 가볍다, 해방된다 라는 느낌이 있다라는 건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25년 동안 지금 영상을 보는 이 시점까지 내 뜻대로 안 되고 발목에 이 쇠사슬이 묶여있는 것 마냥 뭔가 가만히 있어서 잘 되기라도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돌아다닌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어떤 해당 반경을 또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으면서 또 마음도 힘들었을 거다. 장애물이 계속 주어졌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장애물을 좀 벗어나게 될 거니까 다가오는 12월 본인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어떤 행동력으로서 본인의 마음의 평화와 안위를 가져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로 좀 2장을 더 볼 텐데요. 12번의 역황룡이 나왔어요. 자, 요거는 2가지의 의미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 2가지에 아마 1번이냐 2번이냐에 해당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얘는 주변을 위해서 내가 자기 희생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변의 안위와 평화 혹은 사랑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가벼워진 이 정말 해방된 느낌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어떠한 상황이 또 들이닥쳐도 내가 그것을 내가 희생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게 내가 차라리 더 속 편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자, 2번째는 아무튼 잠깐 2번째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분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편안한 쪽으로 내가 조금 몸을 쓰든 어떤 약간의 시간을 좀 쓰더라도 그게 난 편해요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2번째는 어떤 분들이냐면 고정관념을 좀 바꾸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 2번이 동시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고정관념을 바꾼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뭐가 있을까? 주변에 뭐 보이는 게 없네요. 제가 마시던 요거 커피, 상호는 좀 가려야겠죠. 요 커피, 이 커피는 달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좀 씁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일본 분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고정관념, 즉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분들이 다가오는 12월 달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여지거나 내가 시야를 좀 바꿔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는 일들의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일지 2번일지는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누군가는 1, 2번이 다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18번의 월귀룡이거든요. 자, 요거는 보름달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 귀룡이 나왔어요. 귀신의 용이다. 보름달이 뜨는 시간에만 나타나는 귀신의 용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요건 2가지가 의미가 딱 들어가 있는데 첫째,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그 불안함과 걱정 속에서도 내가 굉장히 어떠한 상황에 초집중을 해서 무언가를 해결해내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12월을 보는 거예요. 이거 26년을 보는 게 아니라 12월 안에 지금 우리 1번 시청자분들에게 대다수가 무언가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이 보이긴 하는데 그것이 약간 좀 긴가민가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이 이 12월 안에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초집중하는 모습이 좀 그려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카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2월에 있는 것은 어떠한 장애물을 돌파함으로써 내가 과감하게 결심을 내리고 그것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로 인해 마음이 가볍다. 아셨죠? 그것이 메인 이야기다라는 거. 자, 그럼 이 12월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혹은 뭐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퀸 완드가 먼저 나왔네요. 자, 이거는 이제 여왕의 지팡이 카드, 여왕의 지팡이 카드가 나왔고요.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월드 카드. 이거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자, 문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는 해석은 누군가는 실행을 하시겠지만 누군가는 생각만 하다가 그저 흘려보내고 26년도에 실행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다 하시면 좋은데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지금 카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제 12월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게 있다면 그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안정적인 방향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추려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완벽한 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항상 예시를 드는 게 떡볶이 분식점을 되게 예시를 많이 드니까, 내가 12월에 분식점을 하나 차릴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봅시다. 근데 이제 내가 분식점을 차리다 보면 내 바램도 들어가겠죠. 뭐 영업은 이렇게 하고 홍보는 이렇게 하고 재료는 어떻게 쓰고 맛은 어떤 거 쓰고 조미료는 어떻게 해서 손님을 많이 데리고 와서 한 달에 떡볶이집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벌어야지, 이러한 생각과 계획을 했다고 칩시다, 가정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시장 경제에 돌아가는 돈의 흐름이라던가, 뭐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싶은 건 내 바람이지 내 계획이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그게 계획이 되려면 디테일하게 어떻게 무엇을 누군가에게 뭘 주고 뭘 받을 것이냐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은 어쩌면 내가 너무 완벽하게 바라는 계획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게 혹시 내가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획은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인가, 내가 지금 세워둔 계획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를 한 번 더 보시란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혹시 욕심이나 바램이 많이 들어간 계획이라면 그것들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놓여져 있는 12월을 좀 더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을 진짜 내가 창업을 했어, 12월에. 근데 내 계획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게 계획이었어. 근데 사실 아까도 말했죠? 이건 목표고 바램인 거예요. 그렇죠? 계획과는 사실 좀 더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을 어떻게 벌지? 사람이 왜 안 오지? 이러면 이번 달 매출 나가린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2월에, 놓여진 12월에 우리 1번 분들께서 꼭 하셔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계획이나 바램이나 목표가 있다면 나의 완벽함의 어떠한 그런 점 하나까지도 신경 쓰려고 하는 디테일, 그런 거 조금 내려놓고 좀 더 편안하고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계획으로 좀 검토를 하시면 정말 좋겠고, 또한 내 계획이 혹여나 바램과 목표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런 것들을 삽으로 퍼서 덜어낼수록 불안한 마음은 좀 많이 사라지겠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누군가는 맞아 해놓고 또 일상생활에서 막 내가 또 해야 될 게 많잖아. 왜냐면 56개 화산녀가 이게 25년도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도 있을 거라고요, 12월에도. 그러니 뭔가 내 발목에 족쇄가 계속 있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 그렇게 해야지, 맞아 라고 해도 행동으로 안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못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조언의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한 번만 좀 섞을게요. 이 카드 섞는 소리를 또 들어야지 또 마음이 또 편안해지기도 하거든요. 자, 카드 한번 섞습니다. 어때요? 좀 편안해지셨나요? 자, 한 장을 좀 이렇게 뒤집어 볼 텐데요. 조언의 카드입니다. 5번의 금, 안빈락도가 나왔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잘 기억하고 메모하세요. 오늘의 초라함은 미래의 성공을 부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빈락도. 내가 지금 뭔가를 잃었거나 놓쳤거나 부족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후회한 상황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기억만 하지 마시고
일기장이든 핸드폰의 메모장이든 바탕화면이든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지갑이든 자주 보이는 곳에다가 오늘의 나의 초라함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왜? 내년에 2026년도가 밝아왔을 때 내가 그 글귀를 보면 맞아. 나 25년도에 이랬지? 나 다시 안 돌아갈 거야. 나 그때 일 절대 안 잊을 거야.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이렇게 초라해진다고? 나 절대로 그런 상황을 다시 안 만들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는 글귀가 하나 있을 때 그것으로 새로운 동기부여를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언의 카드가 우리 1번 분들의 마음에 대한 어떤 각오와 다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놓여지는 12월 달 우리 1번 분들 풍족하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시고 마음 편하게 꼭 해방되셔서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미 흙탕물이 되어버린 물을 아무리 저어봐야 지금 당장은 맑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을 두고 내버려 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 본래의 맑음을 되찾아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도 힘든 일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영원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들려드린 타로의 이야기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한번 둘러보시고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어 지혜로운 삶 속에서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시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로의 신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자, 2025년 12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2번 분들의 과거의 상황을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께는 14궤 화천대유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어떤 궤냐면 사실 제가 2025년도에 한 해가 어땠는가를 좀 간추려서 보는 궤거든요. 자, 근데 아마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화천대유는 사실 궤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밝고 강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을 때 크게 얻고 또 뭔가를 써야 할 때도 크게 쓰게 되는 궤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 이번 분들 25년도에 뭔가 크게 이룬 것들이나 얻어간 것들이 많았겠다라고 볼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번 분들 2025년에 많은 걸 얻었네요 라고만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닌데 하고 갸우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앞뒤를 좀 제가 이렇게 잘 버무려서 비빔밥을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 보면은, 비빔밥이라고 해도 되죠? 자, 저 비빔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이 14개는 크게 모으고 크게 쓰는 궤입니다. 번 만큼 쓴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물이나 뭐 일이나 뭐 평판, 명예, 기회 이런 것들이 25년도에 사실 좀 어느 정도 몰려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그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다일 수도 있죠. 재물, 뭐 일, 명예, 평판, 기회 이런 것들요. 그럼 힘들었던 게 좀 많이 사라지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얻은 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내가 막 고약하게 시달렸던 건 없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화천대유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화천대유가 겉으로만 보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만 보이지만요, 이 풍요가 주는 책임감과 피로도가 함께 따라온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5년도가 이 결과물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 것도 많을 텐데, 뭐 작업이든 노력이든 투자든 인간관계든 그동안 쌓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 중에는요. 그리고 금전적, 뭐 직업적, 명예적 상승이 분명히 있었던 해인데 얻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깝게 놓쳤던 분들도 있고, 잡았다가 금방 놓아버린 분들도 분명히 있겠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이 커요, 이게 화천대유가.
그래서 성공에 따른 책임, 어둠에 따른 어떤 소비, 내가 해내야 된다는 부담도 분명히 있고요. 타인의 시선과 평가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이 우리 이번 시청자분들에게 좀 집중되는 흐름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4개가 가진 것 중에 좀 힘들었던 것을 제가 좀 뽑아내보자면은, 이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좀 많아서 힘들었겠다, 25년도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일이 몰려드는 어떤 피로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승진을 했을 수도 있어요, 25년도에. 그런데 그 승진으로 인한 피로감이 온다라는 거죠. 그만한 책임이 들어가니까. 이해되시죠?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좋겠다, 승진해서 생활이 좀 편해졌겠네, 씀씀이가 좋아졌겠네, 막 이렇게만 볼 건데 아니라는 거야. 실제적인 내 생활은 아니라고. 그래서 주변의 기대가 부담이 됐을 수도 있는 한 해였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정말 크게 얻어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청자분들은 내가 얻게 된 것으로부터 책임과 조건이 따라오다 보니까 심적으로 참 마음이 무거웠던 해였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현재의 상황을 잠깐 좀 살펴볼 텐데요. 금의 9번과 수의 8번, 수의 황룡이 나왔습니다. 자, 금의 9번은요, 내가 어떠한 어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노력했던 것을 얻어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횡재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의 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답이나 결과를 얻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간 좀 가볍다, 어떤 나의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조금은 해결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까지 뭔가 내 발목을 잡았던 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또 포함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뭔가 좀 이렇게 족쇄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좀 얻어가지고 자유로운 분들도 있겠어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여기 옆에 보면 수의 8번이에요. 이거 뭔가 좀 포기했다, 내려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서 말하는 9번이, 금의 9번이 얘기하는 게, 내가 뭔가를 그냥 진짜 좋게 얻어가지고 편해진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게 있는데, 그게 승진이든 시험이든 합격이든 그냥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옆에 있는 이 수의 황룡,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마음을 비우고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여유는 찾아오네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현재 상황이. 이해되시죠? 소수의 분들은 분명히 뭔가를 얻어서 묵직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채무를 해결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뭔가 좀 고민하고 있던 어떤 암덩어리를 제거를 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뭔가의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마음의 여유가 좀 찾아오신 분들이 좀 상당수 많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소수인데, 여기까지는 똑같아. 뭔가 정말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냥 마음을 비우고 포기했어요. 이 단계는 똑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좋은 결과가 찾아왔어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이번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셨죠? 무조건 하나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다 이럴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한 3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는 시청하시는 분들만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으로 2025년 12월에 주어져 있는 운들 중에 가져가시게 되는 흐름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미래가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한번 펼쳐볼 겁니다. 첫 번째, 11번에 중천룡이 나왔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이 카드가 나오면 뭐라고 한다? 문서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서라고 하는 것은 시험, 승진, 이사, 부동산 이런 것도 문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계약도 마찬가지고, 판매도 마찬가지고, 직업과도 연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문서가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내 삶에서
이것만 있으면 좀 삶이 바뀔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문서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 된 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호. 목의 6번이에요. 승리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승리라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와 내가 경쟁 구도를 치렀다는 겁니다. 경쟁 구도. 오로지 나 혼자서 단독 마라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의 상황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러면 누군가 나와 같은 트랙에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거래처가 될지, 친구가 될지, 라이벌이 될지, 부모님의 잔소리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경쟁 구도에서 지금 승리를 쟁취한다. 화의 3번이 나왔습니다. 화의 3번. 마음의 상처, 어떠한 나의 다침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께서 12월에 얻게 되실 운은요.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문서운이 맞습니다. 문서운. 그런데 이러한 문서운, 중요한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과정에 경쟁으로 인해 내가 좀 많이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나오면 개인 상담을 했다면 저는 열의 7분은 이거 소송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소송에서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어떤 상담이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근데 지금은 불특정 다수의 수십 수백 분이 이거를 보실 거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놓게 보면은 결과는 좋게 얻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 많이 다치고 무릎도 까지고 상처도 많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발판 삼아 벗삼아서 승리를 쟁취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냉정하게 말을 할게요. 12월에 중요한 결과가 본인에게 승리의 결과로 주어질 겁니다. 부동산이든 어떤 소송이든 또 뭐가 있을까? 합격이든 여러 가지가 본인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평탄하지만은 않겠다. 상처가 있겠다. 소송이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00%, 200%의 어떤 승리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내줌으로써 승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기를 당해가지고 소송 중입니다 라고 하면 소송의 결과에서는 내가 이겼어. 좋았어. 상대방이 항소를 해도 난 무조건 더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런 건데 뭐다? 내가 사기를 받은 피해를 받은 금액을 100% 회수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약간 좀 미스가 있다. 뭔가 잘못을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승리를 걷어내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보여지는 상처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상처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결과니까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봐주십시오. 자, 네 번째 카드에서는 금의 8번이에요. 그래도 결과가 재물이나 좋은 결과로 들어오는 게 맞는가 봅니다. 금 카드가 나온 건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왜냐면 이 금은 재물과 결과를 얘기해요. 거기다 이 8번이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한 발전과 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라는 얘기죠. 자본이라 하면 시간도 자본이고요. 노력도 자본이고요.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도 자본이에요. 무조건 돈만 자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뭔가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생긴대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12월에. 수의 확률입니다. 자, 요거는 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뭘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냐면 얘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앞으로 이제 나를 위한 투자나 뭐 자본을 뭐 가짐으로써 뭔가를 또 이제 꾸려나가시는 과정에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내가 뭐 새로운 26년도를 준비해서 나가는 그 태도에 불필요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싹 버린다라는 의미가 일단 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이뤄내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 목표치와 내 욕심, 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줄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건물을 무조건 2억에는 팔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막상 이제 결과가 나에게 득이 되긴 하지만 2억보다 좀 부족하고 한 1억 7, 8천 정말 낮게 보면 한 1억 5천 정도? 5천만 원 깎는 건 너무 심했나요? 아무튼 뭔가 내 목표치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주어지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은 비슷한데 마음적에서 그래 그럽시다. 그냥 시원하게 콜하거나 뭔가를 좀 내려놓게 됨으로써 이득을 가져가게 되는 흐름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25년에 우리 이번 시청자분이 가져가게 되시는 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월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한번 볼 텐데요. 세 장을 한번 뽑아볼 겁니다. 에이스 펜타클이 나왔네요. 자, 여기 금의 1번이죠. 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이스 펜타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시작이 있다. 그 어떠한이 뭐다? 재물이나 결과를 얻어나가는 시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또 초반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게 됨으로써 물꼬리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재물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 재물이 단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쭉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되게 편안하게 보면. 두 번째, 허밋 카드. 자, 요거는 혼자만의 독백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우리가 사회성에서 문화를 좀 곁들여서 제가 버무려서 말씀을 드리면 고군분투하라는 얘기입니다. 고군분투. 고군분투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약간만 드려볼게요.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다 지혜롭고 현명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군분투. 내가 나 혼자서라도 이 상황에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린다. 뭔가를 확실히 끝내거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몰입한다라는 겁니다. 뭐를 위해? 나에게 주어지는 재물이나 결과의 이득을 위해서. 자, 세 번째, 풀 카드입니다. 보통 타로 카드에서 많이 나오는 카드죠. 뭔가 위험함을 얘기하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는 카드죠. 근데 이 카드는 좀 의미가 달라. 왜냐면 절벽이 있고 떨어지고 있죠. 뒤에 까마귀가 안 돼 위험해 하고 이 꼬랑지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 까마귀의 생각이 맞은 것 같아요? 이 용이 정말 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위험할까요? 아니죠. 왜? 지금 이 용은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다고. 그럼 뭐다? 이번 시청자분들이 잠재적으로 아직 개방되어 있지 않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본인에게 뭔가가 위험하다고 말릴 수는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떡볶이집 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러다 진짜 나중에 떡볶이집 창업하는 거니까 몰라. 아무튼 농담이고 내가 떡볶이집을 차리려고 합니다. 26년에 예를 들어서.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야 요즘에 그 분식점이나 창업하는 거, 야, 그거 미친 생각이야. 다 막 접자고 망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출도 안 나오는데 너 무슨 감으로 그걸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린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 카드가 말하는 게 뭐다? 아니야. 어쩌면 내 잠재적으로 나 떡볶이 집을 운영하는 그러한 상황에 굉장한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거든요. 생각보다 떡볶이를 맛깔나게 잘 만든다던가 운영을 굉장히 잘해서 단골 손님을 많이 뽑는다던가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12월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요. 들어오게 될 거는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뭔가를 새롭게 얻어나가게 되는 하나의 물꼬리 있다면 보여질 겁니다. 뭔가를 손에 얻게 되는 물꼬리 있어요. 단타적인 게 아니에요. 장타로 와야 됩니다. 장타. 그거를 단타적으로 끝내지 말고 장타로 갈 수 있게끔 고군분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뭔진 몰라도 이번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환경에 계신진 몰라도 아직 발현하지 못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본인들은 어쩌면 너무나 안전한 삶에서의 이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거 좀 쉽게 말하면 해봐야 아는 거거든. 진짜로 우리 삶은 때로는 해봐야 아는 거야. 근데 안돼 하지마 위험해 이러한 반복적인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해보지도 않았는데 위험하고 두려운 거다라고
이미 선을 그어 놓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분들은 더더욱이. 그러니 본인이 예를 들어 공방을 했어요. 이번 달 수익은 아쉽게도 30만 원에 그쳤습니다. 낮게 볼 수 있겠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지. 거봐, 그거밖에 안 되잖아. 무슨 공방을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린 뭘 가지고 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달에 30이지만 나 고군분투 하면 뒤에 공 하나 더 붙을 수 있어. 하나가 아니야. 이것을 나의 새로운 창업의 루트로 가져갈 수도 있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번 분들 이 얘기 듣고 용기 내셔서 본인이 고군분투하게 될 상황이 무엇이 될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손에 얻게 되는 이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단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나도 잠재적인 반드시 잘 되는 능력이 있다. 본인을 높게 평가하시고 고군분투하십시오. 그러면 다가오는 또한 새로운 해에는 굉장한 또 이득이 있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화천대유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조언의 카드를 보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 텐데요. 오랜만에 카드를 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약간 좀 뭔가 삑사리가 난 것 같아요. 삑사리가 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섞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자, 조언의 카드는 되긴 되려나 보다. 자, 별 카드가 나왔습니다. 성이라고 써있는 카드입니다. 별의 성. 자, 입신 출세라고 써있어요. 사자성어로. 출세한다는 얘기인데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를 얻었으니 또 하나를 위해 달려가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저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자,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어때요? 꿈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를 얻었으니 또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세요. 별 카드. 성입니다. 성.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2월 뭔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시야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다가오는 2026년도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좋게 얻어가시고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미 흙탕물이 되어버린 물을 아무리 저어봐야 지금 당장은 맑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을 두고 내버려 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 본래의 맑음을 되찾아 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도 힘든 일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영원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들려드린 타로의 이야기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한번 둘러보시고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어 지혜로운 삶 속에서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시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로의 신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2025년 12월에 있을 일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래를 보기 전에 과거부터 살펴보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시청자분께는 43궤 택천쾌가 나왔어요. 제가 사실 이 궤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2025년에 아직 한 달이 남았긴 했지만 2025년에 어떠한 일들을 겪었고 어떠한 것이 좀 힘들었는가를 좀 보는 것이었거든요. 좋은 질문에서는 이 궤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참아왔던 감정, 쌓여왔던 갈등, 눌러두었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표면으로 올라온다라는 의미가 좀 강해요. 그래서 아마 25년도에 있었던 우리 3번님들의 흐름을 좀 보면 뭔가 좀 누적되어 있던 갈등이 좀 폭발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가족이나 연인, 직장, 지인, 평소 좀 조용하게 넘기던 일들이 어느 순간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선에 도달해가지고
한번 크게 빵 하고 터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떠한 분들은 또 이제 오래 미뤄놨던 문제를 좀 정면으로 돌파를 하는 해였을 수도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속 쌓아왔거나 미뤄두었던 일들이 있다면, 또 정리를 못한 관계가 있다면,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요거는 해야지 혹은 얻어야지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드디어 뭔가 진행을 하는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결단이 있었겠다. 우리 3번 분들 대다수가 큰 결단이 있었던 해였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끝내거나 끊어내거나 바꾸거나 떠나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 더는 이전처럼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택천쾌는 이 선을 긋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을 딱 긋는 해였다라고 생각이 돼서 3번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이고 참 오랫동안 참아온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관계에서 마찰이 또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후폭풍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변에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이나 상황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상황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기룡이 먼저 나왔습니다. 소식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자, 금의 3벌입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함께 이뤄내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다. 금의 1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큰 이득이나 큰 결과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네요. 요약을 좀 하면 이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우리 3번 시청자분들의 하는 일과 직업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조금 디테일하면 달라요. 그래서 아직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뭐 조만간 들려드리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약을 하면은 3번 분들의 대체가, 자, 요거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보는 거예요. 3번 분들의 대다수가 어떠한 최근의 소식이나 일의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그룹이나 뭐 거래처라던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같이 좀 읽어내는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이제 시작 단계에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3번 분들 지금 뭔가 12월도 굉장히 미래가 밝고 12월에서 끝나지 않고 뭔가 26년도에도 좀 잘 풀리는 흐름이 좀 있겠다. 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 지금 이게. 이제 막 우리가 일을 시작합니다가 아니라 한 것에 있어서 어떤 좋은 결과와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이득을 만들어 나가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시작은 미비하더라도 끝은 창대하리라. 그게 이제 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은 미비하더라도 끝은 창대하리라. 방금 저 순간적으로 저 혼자 질문하고 저 혼자 대답했어요. 그쵸? 네, 어떤 말이 있죠? 이러면서. 자, 아무튼 소식이 들려와서 뭔가의 이득을 이제 막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금의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뭐 25년도 한 해 자체가 참 말 못할 고민을 혼자서 끙끙 앓아왔던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이 소식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이려고 하는 기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도 남아있는 12월 한번 봅시다. 이 한 달 짧다면 짧은데요, 한번 봅시다.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 화의 2번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을 얘기하네요. 그럼 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뭔가가. 요거는 고민하고 갈등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뭔가 상황이 굉장한 고민, 굉장한 갈등. 뭐 갈등이라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내가 결정을 해야 돼. A냐 B냐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내 마음 안에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은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2월에. 자, 화의 5번인데요. 이거 잠깐만. 옆에 있는 카드도 한번 봅시다. 총 5장을 뽑을 거거든요. 얘는 지금 주변에 말이 많대.
막 누구는 이게 맞다, 반대편은 아니다 이게 맞다 막 이러면서 힘겨루기를 하거든. 그러면 우리 지금 시청자분의 입장이 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양쪽에 두 마리의 용이 있죠. 왼쪽은 청룡입니다. 푸를 청에 또 어릴 청을 써서 힘도 아주 젊고 미래적인 어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용이고, 이거 정치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니까 나 그 말 좀 하자. 누가 나 빨간색 옷 입는 거 좋아한다고 무조건 막 정치적인 성향 드러낸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네. 색상은 개인의 자유잖아. 정치적인 걸로 막 무조건 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 정치적인 성향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거 용은 이제 붉은색의 그 무늬가 같이 있고 푸른색의 무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사실 청룡인데 얘는 약간 좀 미래를 위해서 나가기보다는 좀 그 자리를 지키려는 이 보수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 괜히 진보와 보수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성향으로 연결될까봐 좀 두려운데 전혀 아니고 분명히 있어요. 어떤 발전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지금은 위험하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그 가운데 낑겨 있는 것 같아. 12월에. 그러니까 고민이 더 힘들겠죠? 결정이. 이것도 맞는 말 저것도 맞는 말 같고. 자, 그래서 7번에 목 카드가 나왔네요. 대비하고 준비한다라는 거거든. 자, 두 장을 더 봅시다. 수의 9번이에요. 마음의 감정을 얘기하고 해방이 된다라고 하네요. 화의 10번. 길었던 악몽을 끝낸다고 하네요. 12월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3번 분들이. 시청자분들의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 이 카드가 말하는 악몽. 물론 악몽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카드 한 장 한 장에는 다 시나리오가 있고 세계관이 있어요. 굉장히 긴 내용이 있는데 요약을 하면 얘는 주변이 불타 있는 겁니다. 다 타버렸어요. 얘 더 이상 탈 게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때? 저것까지 타면 안 되는데, 저것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도 많았겠죠? 근데 이미 다 탔어. 그럼 어떻게 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탐으로 인해서 지켜낼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초가 있죠? 얘는 물론 가짜 초입니다. 진짜 초는 이제 이산화탄소라던가 이런 게 좀 위험해서. 초를 키면 초가 영원히 탑니까? 아니죠. 심지가 있고 그 주변에 촛농이 다 녹아내리면 심지도 마지막에는 꺼집니다. 그러니까 다 탄 거예요. 뭔가가 지금 기운이 다 했다 이런 느낌이 좀 커요. 근데 그 기운 자체가 25년도를 뒤돌아보고 왔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이거예요. 힘들었던 악몽 같은 스트레스가 종료가 된다. 근데 12월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종료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12월에 중순이 넘어갈 때까지도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다? 3번 분들이 뭔가 선택을 한다라는 거야. 선택.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야. 그래서 생각하라고 한 게 본인에게 지금 악몽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25년도에. 누군가는 대출일 수도. 누군가는 정말 인간관계가 정말 지옥 같은 직장일 수도. 누군가는 지긋지긋했던 오랜 공부의 시간이었을 수도. 누군가는 지독한 지옥의 훈련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됐진 몰라도 시청자분의 상황에 뭔가 지금 종료가 된다. 악몽이 끝난다. 그로 인해서 해방을 얻는다고 합니다. 준비를 한대요. 그러면 결정은 짓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옆에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내가 계속 휘둘려 왔었더라면 이제 다가온 12월부터는 휘둘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12월부터는 휘둘리지가 않고 내가 선별을 한다. 정확하게 내 마음을 정한다. 그 마음이 정하는 곳은 나를 이 긴 시간 동안 힘들어하게 했던 상황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선택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단계가 12월에 있다. 중요한 건 악몽이 끝났다. 물론 주변의 모든 게 다 타버린 건 속상하고 어이없고 슬프기도 하고 참 부질없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먹먹한데 3번을 시청하신 분들이 딱 그 심정인 것 같아. 얼마나 지켜내고 싶었을까? 이거 뭔진 몰라도 그 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옆에 있는 것까지 탈까봐. 이 피해가 더 번져서 주변한테 또 갈까봐.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을까 싶어요. 제가 보통 타로를 하다 보면 우리가 탄다고 하죠. 이게 뭐 불에 탔다 이런 탄다가 아니라 흐름을 이어받는 거지. 감정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신이 업로드를 좀 자주 못 하잖아요.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 중요한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이상하게 한번 어떤 타로를 제대로 봐버리면 힘이 안 나요. 타로를 펼칠 힘이 안 나서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한 굉장히 뭔가를 좀 타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무속적인 그런 의미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3번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그 11개월간의 상황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불이 작게 시작했겠지. 2025년도 1월에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작했겠지. 근데 점점 작은 불씨가 커져서 타버리고 새까맣게 하얗게 질려버렸잖아요. 기력이 없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먹먹하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진짜로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한탄스러움과 괴로움이 나를 며칠 혹은 몇 달간 잠식은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을 좀 견뎌내거나 인내하거나 그냥 흘려보내고 나서 다시 내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면 뭔가를 건설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현명하고 마음이 넓은 분들은 크게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일 거고요. 저처럼 크지 못하고 작고 미련하고 지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처럼, 여러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그러한 사람이라면 비로소 씁쓸함과 후회를 안고서 마지못해 또 새 출발을 준비하겠죠. 기분 좋게 쿨하게 가느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겨내야지 하면서 움직이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좋게 볼 수 있는 건 새 출발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현재 상황을 잠깐 봤죠? 뭔가가 이제 막 주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첫 시작부터 크게 주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좀 아니라서 아쉬워. 그러나 길게 봐야 돼요. 주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26년도부터 뭔가 계속 더 가실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거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12월 15일 정도까지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 15일이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신년 운세를 보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상황에도 많은 타로 채널, 많은 무속 채널에서는 무속은 뺄게요. 왜냐면 무속은 이제 신령님들을 모시고 하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그에 따른 법칙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타로 같은 경우는 제 법칙에서는 12월 15일은 이제 한 해를 앞둔 보름입니다. 보름. 이 보름달을 의미하는 보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미래가 좀 잘 보여져요. 근데 그 전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뭐 한다, 뭐 조심해라, 뭐 사고 난다, 뭐 칼 된다, 많은 얘기 하시잖아요. 타로 방송 중에서도. 근데 변수가 생기는 건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겨서 타로처럼 안 되네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5일 전까지는 본인들도 얼른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후에 제 타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타로를 보더라도 잘 풀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변수를 좀 더 읽어도 제가 좀 더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그려질 겁니다. 아시겠죠? 뭔진 몰라도 이제 그만 휘둘리십시오. 이제 그만 휘둘리십시오. 제발. 중요한 건 남의 의견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선택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내가 해방돼야 돼요. 그것을 결정하셨다면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타버린 것을 보며 후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부터 새롭게 건설해야 되는가를 바라볼 때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자, 얘기가 좀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좀 먹먹해져가지고 이 얘기 저에게 다 한 것 같습니다.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죠, 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걸 좀 보겠습니다. 남은 이제 12월 달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 뭐,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은데. 자, 6번의 컵, 기초와 기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과거를 회상하는 카드입니다. 자, 뒤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볼까요? 8번의 펜타클,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서 후회하지 말고 기초를 쌓자. 지금의 나를 위해 자본을 투자하자. 자본. 많은 분들이 자본은 경제적인 것만이 자본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시간도 자본이고요. 노력도 자본이에요. 우리가 요즘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상황의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히토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히토류. 자, 나의 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지를 돌아보십시오. 시간, 그리고 또한 그 시간 안에 들어가는 내 노력, 그리고 내가 선택하게 되는 어떤 경제력, 그게 다 자본인 거니까요. 내 기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을 키우십시오. 자본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간이라면 시간, 경제면 경제, 돈이라면 돈, 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카드, 문. 불안함을 상징합니다. 불안감. 우리 3번 시청자분들은 12월 안에 선택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선택할 거예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해요. 제가 볼 때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되는 행동. 이후부터는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건 명확하잖아. 내가 정확하게 내 스스로의 판단을 하기 힘들다 보니까 계속 불안한 거라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서. 그게 뭐 창업이든 시험이든 재수든 뭐 사업이든 뭐든 간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12월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과거는 이제 그만 돌아보자. 뒤는 그만 봐. 지금의 나를 보고 나의 기초와 기본을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 저처럼 타로를 한다. 그럼 타로의 기초와 기본이 돼 있는지를 보시고 안 돼 있다 그러면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 기초를 쌓으십시오. 그래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창업을 준비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을 투자하십시오. 돈만 투자라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이해되시죠? 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고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을 더하십시오. 기본만 갖춰도 됩니다. 기본 이상은 필요 없어요. 기본만 갖추십시오. 기본. 그러면 26년도는 어쩌면 제가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26년도가 3번님들께 바라는 건 너 기본 돼 있어? 이겁니다. 면접이든 합격이든 사업이든 창업이든 재수든 뭐든 간에 기본을 투자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조언의 카드 한 장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해요. 한국인들 빨리빨리 보는 거 좋아하는데 미안합니다. 자, 8번의 나무목 카드가 나왔습니다. 다사다난이 나오네요. 다사다난. 참 정신없이 바빠질 겁니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정신없이 바빠질 거예요. 지금 나무를 보시면 나뭇가지가 무수히 많죠. 그리고 나뭇잎도 많죠. 이 나뭇잎과 나뭇가지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뿌리입니다.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기본인 겁니다. 기본이 받침이 돼야 내가 지금 앞으로 펼쳐갈 수많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에 영양분이 공급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해 다사다난 일복이 터질 겁니다. 26년도에. 일복이 많다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근데 내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악몽이 또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빌드업을 해버리는 거야. 26년도를 또 처음부터 문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을 바탕에 깔면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오를 하자. 나 26년도에 왠지 모르게 기분 좋은 쪽으로 바빠질 것 같다. 왜?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뭇가지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뭐다? 반대로 봤을 때 가능성이 많은 여러분들인데 해가 떠야 되는 여러분들인데 뭔가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다 이거야. 상황이.
그래서 계속 고민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가오는 시간에는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일들도 많아질 겁니다. 기본을 충실하신다면 무엇을 하셔도 이룰 것이고 얻어낼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미 흙탕물이 되어버린 물을 아무리 저어봐야 지금 당장은 맑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을 두고 내버려 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 본래의 맑음을 되찾아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도 힘든 일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영원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들려드린 타로의 이야기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한번 둘러보시고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어 지혜로운 삶 속에서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시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로의 신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2025년도 12월 달의 운세를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를 보기 전에 과거를 살짝 들여다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들께는 사괴, 산수몽이 나왔습니다. 4번이라서 사괴가 나온 걸까요? 죄송합니다. 웃길 줄 알았어요. 자, 아무튼 이 산수몽, 제가 이 주역계를 고르면서 본 건요. 2025년도에 한 해 동안 우리 4번 분들은 어떤 것이 힘들었을까를 요약해서 보는 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수몽이 나왔길래 약간 좀 웃기지 않은 멘트를 좀 쳐봤어요. 자, 아무튼 이 산수몽은요, 안개를 의미합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묻고 또 스스로 답을 배워가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안개는 뭡니까? 정확하지가 않죠. 내가 어딘가에다가 길을 물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어서 여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었을 행동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요거는 4번 분들이 2025년도에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과 시행착오가 많았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막 출발한 길, 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어떤 자리, 또 그런 배우는 과정,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 대다수가 2025년도에는 어떠한 길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았을 것이고, 또 길을 찾았더라도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을 거다. 열심히 해도 미숙해 보였을 것이고, 좋은 의도로 움직였어도 주변이 잘 알아주지 않았을 것이고, 노력 대비 성과가 좀 더디게 나타나는 흐름이 많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산수몽은 이 계속 배우는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25년도는 내가 기억을 하진 못하더라도 배우게 되는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운 순간이 좀 많았을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묻고 또 설명 듣고 또 다시 고쳐가는 패턴이 많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나를 못 믿는 거지. 자기 확신의 부족이 좀 있었다. 내가 선택한 이게 진짜 맞는지 막 갈팡질팡할 거고, 또 해놓고 또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찾고, 계속 이게 반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의심하게 되는 해였을 거고, 또 성장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느려, 본인이 생각하기에 느려, 답답하고, 열심히 해도 금방 바뀌지 않고, 배움이 좀 더딘 느낌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은 다시 좀 돌아오는 것 같은 제자리 걸음이고, 이런 느낌이 너무 많았을 거라는 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제일 최악이보다 주변의 평가와 비교라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작아지고, 왜 나는 안 되나, 나를 비하하게 되는 경험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4번 분들 진짜 홀로 막막함을 견뎠던 한 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정작 우리 본인은 뭐를, 어떻게, 무엇을, 대체 어떻게, 응? 이런 명확하지 않은 채로
막막한 시간을 오래 버텨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이 느낌 잘 알거든요. 네, 저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제 얘기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 한번 살포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자, 금의 10번이 먼저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경사카드인데 지금 상황을 보는 거예요. 경사카드가 나왔고 목에 10번이 나왔네요. 자, 10번, 10번, 연달아 10번이 나왔고 10번이 연달아 나왔다라는 건 크다라는 거거든, 뭔가가 지금. 근데 이 목의 10번은 압박감, 부담감을 얘기하고요. 수의 8번 뭔가의 선택적인 것에서 포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요렇게 그냥 제가 문장으로만 풀어볼 테니까 우리 4번 분들 본인의 상황을 한번 보면서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 첫째, 나는 최근에 굉장히 압박감과 부담이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이대로는 유지가 안 되거나 이대로 방치하면 내가 무너져 내리거나 너무나 부담감이 되는 일들이 있었다, 최근에. 근데 나는 멀리 보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혹은 잘 될 것이라는 마음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나는 뭔가를 크게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승진이 됐거나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거나 큰 계약이 성사됐거나. 오케이? 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뭔가 얻어진 게 이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뭔가 얻은 건 좋은데 이거 내가 이거 안고 가기엔 너무 힘든데, 내 어깨에 놓이는 완장의 무게가 장난이 아닌데 안 되겠어, 나 이거 포기할래 라고 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나는 대박이 나고 싶고 경사가 나고 싶어. 근데 한 해를 돌아보건대 그러한 상황이 가까워지진 않고 압박감과 부담감만 더해져. 그래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대박 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 상담이었다면 이 셋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보실 거고 수십 수백 분이 보실 거기 때문에 세 가지의 패턴을 말씀드렸으니까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2025년도에 남아있는 12월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4번 분들에게 정말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넣어서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총 5장을 먼저 뽑을 겁니다. 수의 10번입니다. 오늘 10번이 연달아 나오네요. 자, 수의 10번 무지개가 폈죠? 이게 이제 바다고요. 황룡이 나왔습니다. 황룡은 용의 왕이에요. 용의 왕이 바다를 보고 무지개를 핀 걸 보고 좋아하고 있어. 이게 긍정인 것 같아요, 부정인 것 같아요? 네, 이걸 보고 부정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그 사상이 좀 꼬여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긍정의 카드입니다. 마음이 되게 평화롭고 자유롭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12번에 역황룡이 먼저 나왔어요. 역황룡, 거꾸로 매달려 있죠. 요거는 시야를 바꿔서 본다라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은 우리가 정면을 볼 때 저게 이거군 저거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시야를 바꿔서 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 커피가 하나 있어요. 요거 뭔지 아시겠죠?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상호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요건데 누군가는 요거를 얘는 좀 쓴맛이 나서 별로야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맞아 얘 되게 달아 이럴 수 있거든요. 쓴맛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잠깐만 저거
달달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지사지의 입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가 지금 고정관념이 깨진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좀 있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위한 자기 희생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희생하는 상황이 나쁜 게 아닌 것 같아. 왜? 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라는 그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카드는 목의 5번 경쟁 카드가 나왔어요. 이 청룡 3마리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1마리, 2마리, 3마리. 어떤 분들은 이거 하트 아니에요? 이런데 사랑 싸움 아니에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사랑 싸움 아니고요. 3마리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 3장까지만 봤는데 경쟁 구도도 있고 희생을 치룬다. 경쟁 구도 안에서 희생을 치룬다. 근데 내가 선택한 희생이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네요. 뭘까? 화의 10번이 나왔습니다. 10번 또 나왔죠. 4번째 나왔어요. 그죠? 4번째 나왔어요, 지금. 아까 뭐뭐 나왔지? 목의 10번, 금의 10번 나왔죠? 그리고 수의 10번, 화의 10번. 화수목금 다 나왔어요. 이 카드는 토가 없기 때문에 화수목금밖에 없거든요. 화수목금이 다 나왔네, 10번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드리고, 자, 요거는 힘들고 어려웠고 악몽 같던 순간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끝난다. 9번의 황내룡, 고군분투, 고립, 외로움. 자, 얘가 말한 게 뭔지 알겠어요? 아까 제가 2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5장을 다 펼쳐놓고 보니까, 자,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요거는 4번 분들이 동일합니다. 4번 분들 12월 달에요. 경쟁 구도는 이제 그만입니다. 그만. 경쟁 구도 끝. 자, 경쟁 구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첫째, 우리가 어떤 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누군가 막 경쟁하잖아. 일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쟁. 누군가 이제 라이벌이 주어지거나 누가 자꾸 사사건건 내가 하는 어떤 일에 간섭하거나, 이게 다 경쟁 구도입니다. 그런 거 12월에 해소됩니다. 해소돼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왠지. 왜 그런지. 자, 그리고 12번의 역학룡. 희생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되돌아보면 4번 분들이 직장생활, 가족생활, 인간관계 뭘 하더라도 사귀가 그랬잖아. 안 된다고. 해도 안 된다고. 길을 잃는다고. 오히려 막 누군가를 받쳐주는 상황이 된다고. 12월이 그랬다고. 12월 아니라 25년도가 그랬다고, 지금까지. 그래서 억울하게 혹은 강압적으로 혹은 등 떠밀려서 내가 희생을 치러야 했던 부분들이 이제 끝. 경쟁 구도 끝, 희생 구조 끝. 오케이? 자, 그리고 얘가 끝났다는 의미예요. 자, 얘는 지금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 황금룡이 동굴로 들어가요. 황금룡은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더 우람하게, 웅장하게 봅니다. 우람하게 보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웅장하게 봅니다. 보여져야 되거든. 황금이니까 빛나야 되거든. 근데 동굴로 들어가는 게 뭐다? 이 빛을 감추는 겁니다. 왜? 내가 밝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 그게 너무 힘들어. 나에게 너무 많이 뭔가 쏠려서 힘들어. 아까 전에 제가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릴 때 3가지 루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크게 얻었는데 그게 부담이 돼서 내려놨다, 포기했다. 이런 분들도 지금 4번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뭔가가 가져다 준 책임감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이게 회피하거나 숨어버리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혼자의 노력이 너무 많았어. 2025년도에는. 근데 12월에 그게 끝. 지금 다 끝나네? 그죠? 얘는 결과의 카드고.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변이 다 불탔죠? 다 탔어요. 이제 더 탈 게 없어, 이제. 그러면 이거는 4번 분들 지금 25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악재의 수가 12월 달에 다 끝나는구나. 좋다면 좋은 거고, 안 좋다면 아이고 힘들었겠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앞에 다 말씀드렸어요. 내가 뭘 해도 느리고 바뀌지 않고, 나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주변은 알아주지 않고, 나 진짜 바본가? 나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 진짜 팔자도 그렇고 진짜 빌어먹을, 우리가 빌어먹는다 하잖아요. 빌어먹는다. 이게 빌어먹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25년도가. 근데 12월에 우리 4번 분들의 감정을 보면
평화로워요. 네, 평화로워.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뭐가 잘 됩니다, 뭐가 됩니다 이런 얘기보다 25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경쟁의 수, 희생의 수, 혼자 고립의 수 이제 12월에 끝난다. 그럼 이제 우리 뭘 준비해야 될까요? 12월에 내년을 준비해야겠죠. 그 마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발걸음이 가볍겠다. 이제 걱정이 좀 많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에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10번의 완드가 나왔고요. 페이지 컵 카드. 3번의 컵 카드. 자, 여기도 또 10번이 나왔어요. 10 오브 완즈. 부담감, 압박감을 얘기하거든요. 자, 가운데 이 페이지 오브 컵스는 이제 나의 어떤 아이디어, 나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의 컵스, 요거는 즐거움, 즐길 수 있는 순간들, 축하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자, 다가온 12월 달에는요, 우리 일단 부담과 압박감이 좀 확실하게 딱 절반으로 꺾어져 나가든지 떨어져 나가든지 사라지게 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면 그렇게 내가 뭔가 좀 가벼워지고 평화가 좀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내 아이디어를 실현하십시오. 그 아이디어 중에서도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십시오. 단순하게 놀 거야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놀 거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떡볶이집 창업하는 얘기를 예시로 많이 들거든요. 그걸 한번 예시로 들자면 나는 늘 떡볶이집 창업하는 게 꿈이었어. 진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못해. 왜? 첫째, 돈이 없다. 대출이 안 된다. 내가 지금 그걸 하기엔 너무 부담된다. 처리해야 될 게 많다. 그것을 집중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다.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내가 그걸 못했다 이거야. 근데 12월에는 그게 좀 많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을 진행해보자. 떡볶이집 창업해보자.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맥락을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뭔가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는 아이디어를 꺼내서 실행하십시오. 물론 상황이 조금 느리게 와가지고 실행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누군가와 즐거운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시간이라도 가지십시오. 술을 한 잔 곁들이시든 차를 마시든 누군가와 함께 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그려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다가오는 12월 그리고 넘어가는 한 해에서도 좋은 운들이 우리 그동안 25년 동안 힘들었던 분들의 보상적인 일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악수라고 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거든. 운세는요, 기운이 있고 또 좋지 않은 운이 있어요. 악운이라고 하고요. 근데 무조건 운을 좋다 나쁘다라고 가를 수는 없습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를 누르면 뭔가는 올라갑니다. 그 뭔가를 내가 다시 누르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반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이제 음양오행이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 12월에는 우리 시청자분이 느꼈을 나쁜 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좋은 운들이 들어올 거니까 아이디어를 실행하셔라. 그러면 손에 쉽게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자, 조언의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기깔나게 카드 한번 딱 섞어보자고. 기깔나게. 자, 그리고 카드를 볼까요? 금 카드가 나왔네요. 3번의 금. 좋은 카드입니다. 일수백확. 일수백확. 무슨 뜻이겠어요? 네. 한 번의 노임으로 100을 얻는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금의 3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얻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혼자 말고 함께 하세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뭔가가 아이디어라도 있으면 사람들과 소통이라도 하십시오. 그거 얻어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게. 혼자서 계속 끙끙거리면 부담과 압박만 커져요. 어쨌든 12월은 내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거니까요. 혼자 말고 사람들과 같이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은 징조다. 더 나아가 실행하시면 더 좋다. 그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온 12월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미 흙탕물이 되어버린 물을 아무리 저어봐야 지금 당장은 맑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을 두고 내버려 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 본래의 맑음을 되찾아 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도 힘든 일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영원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들려드린 타로의 이야기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한번 둘러보시고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어 지혜로운 삶 속에서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시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로의 신